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테이버 전문가에 이어서 이지은 전문가가 꼽은 이번 주를 되돌아보며 제시한 키워드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빅테크들의 설비 투자 우려가 불식됐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유들 하나씩 살펴보시죠. 첫 번째 이유는 빅테크 실적 개선, SK하이닉스의 반등이 이어졌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SK하이닉스 강세를 보였습니다. 4%대 상승했는데 이 빅테크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AI 설비에 대한 확신이 생겼고 우려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의 실적 발표로 인공지능 설비 투자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됐는데요. 반도체에 대한 품목 관세 등 이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면 긍정적인 흐름으로 주가가 더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한령 해제 본격화, 관련주 시세 지속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앞서 조선방산의 넥스트 섹터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한한령 해제에 대한 그런 섹터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본격화되면서 관련주들이 이번 주 강세를 보였죠. 이 엔터테인먼트와 콘텐츠, 화장품과 여행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 이어줬는데요. 특히 오늘 화장품 섹터의 여러 종목들이 두 자릿수대의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엔터주는 이번 주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한한령 해제 기대감을 받는 섹터들, 지금 담아도 괜찮을지, 얼마나 더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고용지표 발표 결과에 따른 시장 변동성이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9시 30분에 미국의 4월 고용지표가 발표되죠. 이번 고용지표는 관세 정책과 또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발표되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에 대한 향방도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를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빅테크에 대한 실적 그리고 설비 투자 관련된 얘기는 앞에서 많이 나눴으니까 넥스트 조선앤방산을 좀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얘기 나온 게 한한령 해제, 화장품, 엔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렸거든요. 이지은 전문가님, 넥스트 조선앤방산이 될 왕이 될 상은 어느 섹터입니까? 저도 근데 화장품하고 그리고 엔터주들은 워낙 또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넥스트 조선과 방산이 될 수 있을 정도까지는 확신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무조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엔터주들은 2024년에 굉장히 좀 부진했어요. 후반기 들어서는 그래도 힘을 얻기는 했지만 부진했던 시간들이 꽤 길었고 이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바닥을 찍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확실한 일정은 없습니다만 블랙핑크, BTS 완전체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시장에서는 존재를 하고 있고 또 한한령 해제가 만약에 됐을 때 9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나라 가수들의 퀄리티와 지금 퀄리티 그리고 워낙 미국에서 인기가 엄청 높잖아요. 그래서 그쵸. 몸값도 상당히 올라갔을 것이고 중국 사람들도 아마 우리나라 대형 IP 그룹들은 굉장히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콘서트나 월드 투어를 했을 때 그 안에서 이제 시티 투어를 했을 때 그 파급력이 저는 엄청나게 크게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서 중국 시장의 개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는 중국 시장 하면 SM만 떠올렸지만 이제는 9년 전 이후에 정말 좋은 가수들이 많이 나와서 중국 시장이 개방됐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관세 무풍지대 뻔한 이야기긴 하지만 이거는 참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예. 티켓 가격도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많은 그룹들이 예전에는 이제 한 5년, 10년 해야지 월드 투어를 돌았지만 이제는 1년 차, 3년 차 가수들까지도 월드 투어는 못해도 팬미팅이라는 그 이름으로 상당히 해외 시장도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로 인해서 수익성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엔터주들 저도 좋게 보고요. 화장품은 좀 세트로 계속해서 같이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엔터 꼭 봐야 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사실 꽤 많은 종목들, 적지 않은 종목들의 주가가 지금 어느 정도는 올라온 편이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도 담아도 괜찮은지 이 부분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원래 항상 하이브를 좀 탑픽으로 보고 있었는데 예. 최근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엔터주들은 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금 좀 유효하다라고 보는데 일단
지금 최근 들어서 갭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 갭 상승 출발을 하고 아직 갭을 메꾸지 않은 상황이라서 추가적인 이제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는 보고는 있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앞으로도 관세에 대한 이슈라든지 그리고 매크로적인 불확실성 이런 것들에 대한 피로도는 5월 달에도 좀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렇게 됐을 때 시장이 피하고자 하는 수급들은 결국엔 한알령 해제 쪽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소비 관련된 쪽에 수급이 쏠릴 수 있는 현상들은 이번 달에도 좀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성장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수급적으로 피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아직까지 상승에 대한 부분은 무게를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충분히 유효하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뭐 계속해서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달 정도 전쯤에는 이제 중국 국적 혹은 홍콩 국적의 국내에서 활동하는 가수들이 중국에서 공연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한국 국적인 가수들도 공연을 차츰 하고 있어서 이게 한알령이라는 게 뭐 제도로 딱 내려진 건 아니다 보니까 이미 해제가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떻습니까? 엔터도 조금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엔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엔터 게임 같은 경우에는 관세 이슈에서도 좀 자유롭다. 그리고는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뭐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좋은 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한령에 초점을 되게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이제 그 거국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나라 가수들도 지금 중국 가가지고 콘서트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추가적으로 뉴스를 더 찾아보시면은 그동안 대만에 관련된 발언을 했던 미국의 가수들도 지금 중국에서 입국을 허가하고 있고요. 예. 중국에서 공연 일정이 잡히고 있는 중입니다. 어허. 이거 말 그대로 이제 한한령이 아니라 중국이 이제 해외에서부터 오는 그런 관광 수요를 또 다른 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어찌 보면은 약간의 뭔가 문화적 규제를 푼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지금 이게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는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중국의 태도가 바뀌었다, 중국 시장이 열린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걸 만약에 부정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중국이 또 어느 순간 이걸 차단하는 순간에는 또 역풍을 맞을 수 있다라는 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한국에 대해서만 오픈하는 것이 아니더라. 전 세계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다 모든 장벽을 지금 좀 오픈하는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다라는 게 중국 전문가들의 현재 시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엔터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중국이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가 뭐 BTS도 마찬가지고 미국, 유럽 이런 데서 우리나라의 K 컬처에 대해서 위상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코첼라에도 또 마찬가지로 제니도 갔고요. 뭐 여러 우리나라 가수들이 가고 있는데 우리가 3년 전, 5년 전만 하더라도 코첼라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진 이유는 그만큼 우리나라 가수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이게 많이 이슈몰이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산업 자체가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잘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제부터가 예. 지금 우리가 조선방산의 넥스트가 뭐냐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조선방산이라고 하면 그 덩치와 사이즈가 자동차에 비견될 만큼 바이오에 비견될 만큼 2차 전지와 반도체에 비견될 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가격적 측면으로 이렇게 보실 때 사이즈로 보실 때 호텔 뷔페와 같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엔터 산업, 게임 산업 이런 거는 분명히 산업이 크긴 하지만 요거는 약간 김밥 천국이나 동네 삼겹살집 정도 사이즈의 가격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비교하기에는 이게 조선방산이라 그러면 오히려 뭐 변압기라든지 아니면 반도체라든지 이런 섹터를 봐야지 조선방산에서 이 수급이 화장품으로 갑니다. 엔터로 갑니다. 게임으로 갑니다. 아니죠. 걔네들은 완전 따로 노는 플레이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항상 이런 식으로 이런 이 수급적인 측면은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조선방산은 외국인이 끌어올렸습니다. 그럼 외국인이 다시 어디를 끌어올릴 것인가? 그게 은행이 될 것인가? 반도체가 될 것인가?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엔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규모의 물길로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러한 시가총액과 그러한 산업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급 분석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본론은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자, 화장품 얘기를 앞서서 이제 좀 짧게 해주셔서 화장품 주주분들이 조금은 속상하실까 봐 좀 부연 설명을 듣고 싶은데 수출도 잘 나오고 있는 것 같고 화장품에 대한 기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화장품은 이제는 좀 선택과 집중은 확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예전에 이제 2024년 상반기로 돌아가면 화장품 그 안에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진짜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가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 예. 시세가 좋았는데 최근에는 정말 가는 종목이 손에 꼽는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종목들이 시세를 계속해서 뿜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봐야 되는 종목군만 좀 집약적으로 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ODM, OEM 기업들, 뭐 한국콜마 그리고 코스맥스 이런 종목들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브랜드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딱 세계 시장에 내놓아도 인디 브랜드 중에서도 좀 거론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브랜드 위치를 갖고 있는 기업들, 뭐 VT라던가 이런 기업들은 좀 보실 수 있겠다. 또 한 가지는 용기 관련돼서 이제 용기를 만드는 기업인데 펌텍코리아라는 기업과 또 유리 용기를 만든 최근에 이제 또 상장한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리 용기 시장도 그렇고 이 화장품 용기 시장이 큰 것 같지만 굉장히 좀 작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이라서 이 기업들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기업들은 지금 최근에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아모레퍼시픽은 참 그 우회를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중국 쪽을 좀 덜어내고 서구권에 집중을 했는데 라네즈와 이니스프리를 통해서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는 결국에 우리 K뷰티 브랜드들이 상당히 좀 북미 시장 쪽에서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 미국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관세 이슈가 있어도 K뷰티 관련된 화장품주들의 이런 약진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미국 매체에서도 많이 다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브랜드들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뭐 마녀공장의 클렌징 오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 분명히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관세 관련돼서도 오히려 관세 이슈가 있을수록 우리나라 기업들 인디 브랜드 가성비라는 키워드가 있었어서 가격적으로 좀 저렴하다는 메리트 근데 성능은 좋다라는 메리트가 더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ODM, OEM 기업들도 지금 주문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관세 이슈 때문에 북미 쪽에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모멘텀들을 봤을 때는 화장품주들은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즈 자체가 다르긴 해요. 조선과 방사는 거래 대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차선책은 분명히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리용기 관련주는 SMCG 말씀을 맞아요. 해주신 것 같고 저희 도전템베거에서 현재 2분기 1위 종목입니다. 90% 넘는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 종목까지 언급을 해주셨고요. 자, 사이즈가 다르다는 말씀을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해주고 계신데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향하는 곳을 우리가 지켜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그러면 원전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원전 관련해서 좀 좋은 얘기가 들려올 만하니까 이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원전 세론 아니냐 이런 얘기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원전주 이게 물꼬가 트여서 이제 앞으로 더 잘 나갈 거라는 기대감은 있는 것 같은데 주가는 반대로 가고 있단 말이죠. 체코에서 계약이 나왔습니다. 건설이 언제 될까요? 건설이 언제 될까요? 건설되려면은 뭐 빨리 잡아야 8년, 길게 잡으면 15년 걸릴 겁니다. 그러면은 그쵸 중간중간에 이제 공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매출은 들어오겠지만 그 과정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세론이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오히려 추가적으로 이제 실적이 나왔다라는 점 그러면 체코 이외에 추가적으로 수출이 된다 그러면은 그런 데 모멘텀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원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이제 그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현대건설이라든지 대우건설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대한 새로운 뭔가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많은 이제 원전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실제 원전 매출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간 테마성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원전이 앞으로 더 성장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우라늄 ETF라든지 아니면은 전 세계 글로벌로 원전 관련된 ETF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더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가지 키워드 모두 다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 일정도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다음 주 주간 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5월 6일 우리 시간 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팔란티어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트럼프 정부 들어서 가장 잘 나가고 있다라는 종목 중에 하나 팔란티어 주목이 되고요. 다음 5월 7일로 가봅니다.
자, 5월 7일 수요일 FOMC 회의가 열리고요. 아마 우리 시간으로는 8일 새벽쯤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집중이 되는 부분이고요. 오늘 밤에 또 고용 지표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이 부분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SM 그리고 VT의 실적 발표도 기다리는 분들 많으시죠. 자, 다음 5월 8일 목요일로 가봅니다. 영국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고요. 노보노디스크 그리고 국내에서는 카카오와 CJ E&M 등 다수의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5월 9일로 가면 역시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요. 네이버, 한국전력, 한화엔진 등 여러 기업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두 분께서는 어떤 이슈를 가장 집중해서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 다음 주 일정 눈에 좀 주목해야 할 게 있을까요? 일단 FOMC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실적 관련돼서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VT 실적 발표가 있고 또 엔터주들도 요즘 분위기가 좋은데 하이브가 실적 발표 이후에 엔터주들 분위기를 잘 끌어줬는데 SM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좋았던 섹터에 또 실적이 잘 나오면 그 훈풍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한 기업이 또 꼬꾸라져 버리면 살짝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나올 수 있어서 요즘 분위기 좋았던 화장품과 엔터주들 실적 발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FOMC 회의 중요합니다. 이번에 또 그리고 고용 지표도 이제 발표가 되는데 관련돼서 이제 FOMC 이번에는 금리 동결이 무게가 있기는 하지만 과연 파월의 이런 스탠스가 바뀔지에 대한 네. 부분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국제유가도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고용 지표는 좀 안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의견이 엄청나게 많은 가운데 이제 금리 인하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을 수 있는 발언들이 나올 수 있는지 항상 약간 중립의 부분들 스탠스를 지켰고 우리는 좀 데이터를 계속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스타일인데 여기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좀 힌트를 줄지에 대한 여부들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 그리고 FOMC가 이제 연휴를 끝내고 돌아오면 바로 거의 바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이 다음 주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SM이나 VT 실적은 좀 기대를 하고 계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VT 실적 기대를 하고 있고요. SM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증권사들의 의견들을 보면 대부분 이번 실적 무난할 거다. 그리고 2분기 가이던스도 좀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지는 알겠지만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저는 좀 잘 나오지 않을까. 특히 VT는 일본에서 굉장히 순항을 하고 있고 이제 이번 연도 북미 시장 타겟팅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내에서도 여전히 견조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테이버 전문가께서는 다음 주 일정 어떤 걸 가장 주목하고 계신지요? 일단 FOMC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당장 나오는 3, 4월의 경제 지표를 놓고 보시면은 모든 지표가 스태그플레이션을 가리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재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도 이게 사재기에서 왜곡된 이야기다, 왜곡된 데이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중이고 이 차트를 좀 띄워주시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현재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몇 번이나 할 것인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 12월이 여기 있습니다. 요즘 보시면은 금리 인하를 4번 정도 배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히려 연준에서는 연준의 독립성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최근에 나왔었죠. 연준 위원이 이제 컨퍼런스에서 이야기하기로 6월에 금리 인하도 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살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6월에 금리 인하할 확률이 무려 60%에 이르는 상황입니다만 이걸 다시 닉 티메로스 기자가 정정도 했었습니다. 6월까지 크리티컬한 데이터가 나와야지만 6월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오늘 고용 데이터가 정말로 안 좋게 나온다면은 6월 금리 인하가 다시 한번 불이 붙겠지만 오늘 고용 데이터 저는 별로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낮다. 네, 실업률도 좀 낮게 나올 것이고 그리고는 고용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좋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4월, 5월 고용 지표가 부러지지 않는 이상은 6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FOMC에서 확인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팔란티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팔란티어가 어제도 120불을 딱 찍자마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지난번에 실적 발표하고도 120불 근처까지 갔다가 바로 밀려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번에도 조정장을 모두 다 버텨내고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가면서 120불에서 어제 딱 차익 실현이 발생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에서는 월요일 날 팔란티어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120불을 뚫고 125달러 이상까지 올라간다 그러면은 심리적으로도 매우 좋은, 심리적으로도 매우 어찌 보면 공격적인 장이 펼쳐질 수 있겠지만
어제처럼 120불에서 뚫지 못하고 매도가 상당히 강하게 나온다. 매물대가 쌓이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많이들 이야기하죠. 쌍봉, 쌍봉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또 AI 테크 기업들에 대한 그런 뭐 클라우드 관련된 모든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에는 오히려 팔란티어의 실적 발표 이후에 차트 흐름을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FMC에는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정도로 정리하면서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두 분께서 이렇게 흰 옷과 검정 옷을 입고 오셔서 뭐 착한 얘기를 할지 매콤하고 따가운 얘기를 할지 이런 얘기를 처음에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뭐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셨고 냉철한 얘기들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오해하지 않고 앞으로 뭐 빨간색 옷을 입고 아니, 근데 오시든 저 잠깐만 지금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게 지금 그 넥타이가 녹색이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는 예. 또 화면에는 파랗게 예, 알겠습니다. 뭐 어떤 색깔 옷을 입고 오고 넥타이를 매든 저희 방송은 항상 냉철한 이야기만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주주총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한 수 이어지니까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